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제 친구가 국제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뿐이었는데요. 우선 제 친구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둘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는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었기에 미국으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친구가 키우던 앵무새가 문제가 됐는데요. 친구가 그 앵무새를 참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이 이 앵무새라는 새가 머리가 참 좋은 것인지 사람의 말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친구는 앵무새를 그렇게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야 했기에 앵무새를 어찌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찌어찌 데려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시댁 가족 중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 한참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우리 앵자 좀 키워주면 안 될까? 내가? 나 새 키워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앵자랑 사이가 제일 좋잖아. 앵자도 너는 잘 따르고 그래서 너한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흔한 강아지 한 마리도 안 키우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생각해보니 우리 할머니가 계셨네? 뭐? 할머니? 혼자 지내신다던? 우리 할머니 집에 혼자 계시니까 심심할 거 아니야. 서로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앵자가 말을 워낙 잘하잖아. 근데 니네 할머님 우리 앵자를 좋아하실까? 우리 앵자 진짜 사랑스럽긴 한데. 친구가 걱정스레 저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그런 친구를 위로하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친 채 급히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놀란 채 말씀하셨어요. 넌 올 때 인기척 좀 하고 들어와. 내가 너 때문에 맨날 깜짝깜짝 놀라잖니. 아, 미안. 할머니,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 저기 그게 말이야. 할머니 예전에 내가 앵무새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래, 네 친구가 키운다던 그 천재 앵무새? 새 이름이 앵두인가 뭔가 그랬던 그 새 말이야? 그래, 그 새 말이야. 근데 앵두가 아니라 앵자야, 앵자. 근데 그게 왜? 사실 내 친구가 말이야.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앵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나 봐.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 앵자를 할머니가 키워보는 건 어때? 앵자가 말도 엄청 잘해서 할머니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니까 할머니 고집도 알아줘야 해. 제가 할머니를 나무랐는데요.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하시다고 하시면서 우리 집 가까이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할머니를 살살 꼬시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잔뜩 인상을 쓴 채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싫어. 동물 키우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애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아. 난 절대 싫다.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 아니라니까. 앵무새는 키우기가 진짜 쉽다니까. 제가 계속해서 할머니를 졸라댔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에 어떻게든 할머니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할머니를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었거든요. 그 뒤 저는 친구네 집에서 앵자를 데리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앵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선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놀란 채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는데요. 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아니, 할머니한테 키우란 얘기가 아니라 친구가 일 있다고 해서 내가 잠깐 데리고 와봤어. 할머니, 앵자가 말이야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앵자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자가 머리까지 조아리며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의 눈이 약간 커져 있었는데요. 아니, 말은 그렇다 치고 머리까지 숙일 줄 아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게 말이야. 친구네 조카들이 가끔 와서 인사할 때마다 배꼽 인사를 한 모양이야. 그걸 보고 따라한다고 하더라고. 거참 신기하구나. 다른 말도 할 줄 아는 게 있나? 당연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앵자야, 덕선이 사랑해 해봐. 덕선이 사랑해, 덕선이 사랑해, 사랑해.
앵자가 반복해서 말을 했고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내 이름도 아는 거야? 내 친구가 며칠 알려줬더니 금방 따라하더래. 그럼 나도 연습시키면 내 말도 따라할 수 있을래나? 당연하지. 금방 배운다니까. 제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할머니는 앵자랑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뼉까지 치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할머니는 그때부터 무슨 꿍꿍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저기 그 앵자 말이다. 내가 한번 키워볼까? 내가 잘 키울 수 있겠지? 진짜? 당연하지. 내가 그날 보니까 할머니랑 앵자가 아주 죽이 척척 잘 맞더라고. 그럼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나도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그날 앵자 보니까 말도 잘하고 날 잘 따르던데. 완전 좋지. 내 친구도 안심하고 미국으로 떠날 수 있고 말이야. 그리고 나도 가끔 가서 앵자랑 놀아주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말이야, 그 앵자가 말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앵자가 많이 똑똑하니까 빨리 배우겠지? 당연하지. 앵자가 워낙 똑똑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면 아마도 금방 배울걸? 그때 당시 제 말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이미 할머니에게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듣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앵자는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대 할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이 바뀌었음에도 앵자는 놀랄 만큼 잘 적응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평일 낮에 앵자도 내내 집에 홀로 있었기에 하루 종일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즐거워 보였어요. 하루하루 할머니의 표정도 밝아져만 갔습니다. 어쩌다 제가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는 내내 앵자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오늘은 앵자가 택배하는 양반한테 인사까지 하지 뭐냐? 진짜? 뭐라고 했는데? 아니, 택배하는 사람이 배를 누르니까 안녕하세요. 놓고 가요. 놓고 가요. 그러지 않겠니? 뭐야, 그거 할머니가 하는 말이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을 아주 똑같이 따라하더라니까. 우리 앵자가 아주 천재다, 천재야. 내가 요즘은 우리 앵자 덕분에 아주 살맛이 난다. 라며 행복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몇 개월 뒤 할머니와 앵자의 계획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머니는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으로 그것도 몇 달 넘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아빠가 장남이고 아빠 밑으로 작은 아빠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 작은 엄마가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작은 엄마는 당신 친정에 대한 무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작은 엄마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 두 분 다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신 수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두 분 다 직업도 좋은 편이었고요. 작은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말을 하는 내내 그러한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할머니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만 졸업하셨고요. 작은 엄마는 그걸로 항상 할머니를 무시하곤 했었는데요. 어찌나 얄밉게 말을 하던지 가족 모두 작은 엄마를 피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할머니는 제사 때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작은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작은 엄마는 그저 꿋꿋하기만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굳이 오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찾아와서는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곤 했으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이 작은 엄마는 사사건건 할머니의 꼬투리를 잡으며 어이없는 행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었는데요. 작은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더라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기만 하다 가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 그런 작은 엄마를 못마땅해 하던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배달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이유가 우리 엄마는 전날부터 가서 홀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했기에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배달 음식을 시키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작은엄마가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배달 음식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요즘은 맨날 배달 음식만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어요. 우리가 간다고 하면 웰빙 음식으로 준비해서 주시거든요. 어머님,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도 공부 그런 것도 좀 하셔야 해요. 그래야 치매도 안 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동안 음식하는데 네가 한번 도와준 적 있냐? 맨날 네 형님만 고생이잖니. 그래서 그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먹기 싫으면 넌 먹지 말던지.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발끈하시는 거 그것도 좀 고치셔야 해요. 사람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지성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명문대를 나오셨잖아요. 절대 그렇게 발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교양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이 일회용품 이거 다 환경오염인 거 모르세요? 작은엄마가 일회용 접시를 툭툭 치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작은엄마를 말렸습니다.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서 말대로 배울 만큼 배운 부모한테 가정교육받은 동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형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배달 음식도 짜증나는데 이제는 저희가 놀러오면 그릇도 일회용 그릇에 담아주시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가 그동안 설거지 한 번을 해본 적 있냐? 네 형님만 주구장창 설거지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바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럼 앞으로 네가 설거지를 좀 하던지. 그럼 내가 예쁜 그릇에 음식 내놓으마. 아니 그건 형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형님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 것이지. 굳이 한다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작은엄마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요. 동서, 그럼 그 많은 설거지를 어머님 혼자 하시게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서 노시는데 쉬엄쉬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야 치매 예방도 되고 좋잖아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됐다 됐어. 내가 동서랑 무슨 말을 하겠어. 우리 그만하자.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작은엄마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작은엄마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들 벼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중 할머니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기다리듯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모양인 것인지 할머니가 가족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할머니와 앵자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작은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그날은 작은엄마가 약간 늦게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앵자한테 가서 뭐라고 중얼거리자 앵자가 작은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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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가 누구예요? 설마 저를 보고 말한 거 아닌 거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분명히 싸가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말해봐. 빨리 봐, 제스탱이! 봐요! 얘가 분명히 나보고 그러는 것 같다니까? 작은엄마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그따구로 살지마, 벌 받아!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새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작은엄마가 앵자를 보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앵자의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설마 앵자가 하는 말 할머니가 다 가르친 거야? 예, 말도 마라. 앵자가 아주 천재야, 천재. 알려주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한다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앵자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싹퉁바가지 꺼져 꺼져!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닥쳐!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앵자의 입에서 계속해서 놀랄만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앵자의 도발에 작은엄마가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야! 새대가리! 당장 나와! 새대가리! 새대가리! 앵자가 한마디도 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엄마가 작은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새랑 뭐 하는 거야?
새랑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만해. 형님도 지금 제가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라니까요.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세대가리가. 그니까 뭘 상관하고 있어.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작은 엄마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아주 글러먹었네. 가정교육 파이다. 야, 너 이리 안 와? 야, 너 이리 안 와? 이리 안 와? 저게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꼴통 싸가지. 앵자가 목청껏 외치고 있었는데요. 순간 택배가 왔는지 초인종 소리가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앵자가 새 장문을 열고 나오더니 날아올라 현관문 앞으로 쫄래쫄래 걸어가서는 안녕하세요. 놓고 가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가족 모두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택배까지 챙기는 앵자가 귀엽기만 했거든요. 어머님이 다 시킨 거죠? 난 모른다. 제가 드라마를 자주 봐서 그런가? 우리 앵자가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그러는 거 따라 하는 것 같구나.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이 시킨 거죠? 작은 엄마가 할머니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앵자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더니 날아올라서는 발로 작은 엄마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잡았어요. 야! 새대가리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작은 엄마가 손을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가관도 그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는 신경질적으로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앵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가 입을 딱 벌린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그저 사랑스럽다는 듯이 앵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쓰다듬고 계셨는데요. 그런 앵자의 발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작은 엄마가 바로 친정으로 쫓아가서는 부모님께 울며 불며 다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결국 몇 시간 뒤 작은 엄마의 부모님이 할머니 집까지 쫓아왔고 말이죠. 사돈, 제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세를 시켜서 우리 딸한테 모욕감을 주셨다고요? 모욕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새한테 욕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래서 결혼할 때 내가 반대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명문대를 나온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는 수준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게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지.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았어. 안사돈 어르신도 작은 엄마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안사돈, 물론 배움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겠지요. 하지만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인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사돈은 예의범절을 잘 가르치지 않고 딸을 시집 보낸 모양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딸이 인성이 안 됐다 그 말입니까? 그럼 안사돈 말로는 시어머니 면전에 대놓고 못 배웠다고 바득바득 대드는 며느리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앵자가 욕을 했다고 그게 지금 불만이라고요? 그동안 안사돈 딸은 욕보다 더한 말로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 시절 저라고 공부를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형편이 그랬으니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돈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사돈도 그렇고 안사돈 딸도 그렇고 참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비록 앵자가 세지만 우리 앵자는 인사도 잘합니다. 할머니가 안사돈 어르신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 순간 앵자가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머리까지 숙이면서 말이죠. 자, 보셨죠? 새도 어른을 보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사돈 딸은 시어머니인 저를 보고 인사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새한테 몇 마디 듣고 그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사돈 두 분께서 명문대까지 나오신 인재신데 그 정도는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바깥 사돈 어르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만 숙이고 계셨거든요. 사돈, 다 제 불찰입니다. 사돈 말이 맞습니다. 우리 딸 말만 듣고 이렇게 쫓아온 게 참 부끄럽습니다. 배움이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인성을 잘못 가르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와 딸이 한 행동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저보다 자식들을 더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부럽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 빼놓고는 찾아오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다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겠습니까? 둘 다 사과 안 드리고 뭐하고 있어? 당신의 애들을 그딴 식으로 키웠으니 애들이 다 그 모양인 거야. 많이 배웠으면 뭐해? 인성이 제대로 박혀있질 않는데. 바깥 사돈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고 계셨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행히도 바깥 사돈 어르신은 느끼신 바가 많아 보였는데요. 그 뒤 허리 숙여 사과를 하시고는 가셨거든요.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가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자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앵자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웃고 있었는데요. 우리 앵자 무서워서 다들 효도해야겠네. 안 그럼 앵자가 우리 머리끄댕이를 잡을 거 아냐. 엄마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었고 말이죠. 그 뒤 작은엄마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작은아빠만이 올 뿐 작은엄마는 잘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작은아빠의 말에 의하면 작은엄마 친정에 끌려가서 무슨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자주 얼굴 안 봐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와 앵자는 단짝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자는 거의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나은 동물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